민주통합당의 자랑스러운 얼굴들입니다. 9분의 후보자들이 두 손을 맞잡고 손을 높이 들어 당원 선거인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함성과 격려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외치겠습니다. 총선 승리, 정권 교체, 정권 교체. 떨립니다. 제가 대전에 YMCA 평생 하면서 늘 회의를 유성 경화장에서 와서 했습니다. 또 평성 수련하는 또 YMCA, 대전 YMCA 하고 있는 곳이어서 고향 같음에도 불구하고 떨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민주통합당, 대전시당, 충남도당, 우리 방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전, 충남 시도민 여러분,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시민운동 단일후보 기호 2번 이하경 인사드립니다. 제가 노무현 우리 대통령 참여정부 때 신행정수도 이전 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위원이 됐었어요. 그때 꿈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세종시 목표가 세계에서 최고로 간 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 도시에 한번 오면 정말 가슴이 뛰는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다른 인프라 전혀 없이도 도시에 온 것만으로 해서도 온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들 수 있는 명품 도시 만들자. 근데 다 허사됐습니다. 정부 한번 바뀌니까요. 모든 게 이렇게 망한다는 거 우리가 4년 동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실망했고요. 정치가 뭔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정치가 뭡니까? 정치인들 국회의원 되는 게 정치 아니잖아요. 국민이 먹고 살 때 좀 편안하게 먹고 살자. 내 새끼 키웠는데 좀 어떻게 직장이라도 한번 가져보자 해서 부부간에 열심히 일해서 학원도 보내고 해외 언론 언어 연수도 시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더니 지지도가 안 올랐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이명박 정부 실정을 하는데도 우리 지지도가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뼈아프게 반성하고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하자, 시민을 위한 정치하자 해서 민주통합당을 새롭게 만들면서 기존에 정치하신 분들과 함께 이제 대대적으로 평생 시민운동 곳곳에서 우리 국민과 함께 했던 시민 세력이 정치를 함께 하자. 그러면 한국 사회에 미래가 있겠다 해서 시민 세력과 함께 통합당을, 민주통합당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잘해야 되겠죠?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저 이하경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요. 저 전라도 시골 촌놈입니다. 여러분 순창이라고 하면 요즘은 고추장으로 알지만 옛날에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기차를 본 게 광주로 대학 가서입니다. 저는 그런데 공부만 했는데요. 박정희 정부가 공부만 하게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밀착년 사건이라고 해서 잡아갔어요. 두드려 맞고 물고문 당하고 감옥 살고 그래서 저는 5년 6개월을 감옥을 살았습니다. 도저히 박정희 정부에서 안 되겠어서 여러분 어제 신문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이하경이 재벌집 담을 넘었다. 그런데 실패했다. 실제로 재벌집 담을 넘었습니다. 그때요 너무 절박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탄압을 하지. 국민들은 못 살겠지. 도저히 이러한 독재정부, 군사정부를 끝내지 않으면 우리 민족 미래 없다. 우리 민족 살 길 없다 해서 싸우다가 재벌집을 넘었고요. 실패해서 잡혀갔고요. 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평생을 공익을 위해서 YMCA를 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제가 한국 정치 바꿔보겠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여러분 저를 지원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50만 100만이 넘어가니까요. 누가 떨고 있을까요? 저는 재벌들 다 떨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 사회 강자들 다 떤다고 봅니다.
도대체 여기 앉아 계신 지도부 보니까요. 다 무서운 분들이거든요. 다 언론 개혁해야 된다. 재벌 개혁해야 된다. 검찰 개혁해야 하는데 그 개혁하면 이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도망간다고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개혁해서 도망가기는 하지 않아야죠. 함께 살아야죠. 서로 잘 나누고 살면 되죠. 우리가 개혁은 하지만 함께 사는 좋은 사회 만들 겁니다. 우리 재벌님들 또 조중동 신문들 검찰 무서워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새바람을 일으켜도 당신들과 함께 사는 대한민국 만들 거고요. 남과 북이 평화로운 대한민국 만들 겁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를 국민을 억압하고 피땀 흘린 돈을 다 빨아가서 강자들이 사는 나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무서웠던지 슬슬 우리를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조선일보가요. 이야기 담 넘었다고 하는 걸 왜 싫었을까요? 우리 민주통합당이 100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지도부를 만들어서 이번 총선 승리하는 것이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면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게 맞서서 2012년 총선에서 승리합시다. 이제 정말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에게 신뢰가 있어야 승리합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시에 선진당 몇 분들 오신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3당 합당했을 때 못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다가 검찰을 겁박해도 당신의 명예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돌아가신 겁니다. 정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합집산 필요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원칙을 지키다 보면 국민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정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한국을 꿈꿔야 됩니다. 정말요, 가난한 사람도 떳떳하게 살 수 있고요. 부자도 존경받는 사회, 재벌도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검찰이 국민을 도와주는 검찰이 돼야 됩니다. 조중동 같은 신문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서로 돕는 사회가 됩니다. 동서 갈등을 없애고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갈등을 없애고 남과 북이 서로 상생해서 평화로운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너희들끼리 정말 잘 해봐.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9분이 지도부가 되면 저는 좋겠어요. 왜 9분, 6분을 왜 뽑습니까? 9분으로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경쟁하자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제발 9분 좀 해주세요. 혁신을 하려면요, 사람 바꾸면 혁신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람 안 바꾸고 옷만 갈아입고 속은 똑같은데 어느 날 남편이요, 옷만 좀 새로 사입고 와서 걸레질 안 하고 예를 들면 설거지 안 해주면 그 남편 누가 믿습니까? 이제 우리 믿음 주는 정당을 만들려면요, 사람 확 바꿔야 됩니다. 저는 어제 광주 유세에서 어제 조선일보 건 이야기하느라 못했습니다만 호남에서부터 젊은 세대, 우리 민주통합당이 가려고 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인재들을 몽땅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후배들에게 좀 양보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기득권을 놓아야 됩니다. 시민후보 하는데 시민후보가 왜 필요할까요? 서울시 선거 보셨잖아요. 이제는 정당 지지도가 30%를 넘지 않습니다. 각 정당이. 40%, 45% 우리 국민이 정당 싫대요. 왜 싫을까요? 아무리 지지해봐야 뭐 해결돼야죠. 하면 FTA 체결하죠. 검찰개혁 못하죠. 또 저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온갖 원전 르네상스다, 4대 강이다, 뭐 실정을 해도 못 싸우는 거예요. 70석 때문에 못 싸운다고 합니다. 그럼 150석일 때 싸웠습니까?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똑똑한 정당, 얼마나 싸우는 정당을 만드느냐가 우리의 혁신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혁신합시다. 시민사회 후보가 안 들어가면 도로 민주당이 됩니다. 박원순 같은 선거 승리 못합니다. 제가 있어야요.
전국의 시민사회가 이 정당과 함께합니다. 그래 총선 승리합니다. 시민이 뽑은 마지막 첫 번째 당대표 이하경입니다. 이하경이 총선 승리하고 정권 탈환해서 새로운 희망의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지원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호 8번 박지원입니다. 도대체 이 한겨울에 에어컨까지 넣어주니까 진짜 시원하네요. 너무합니다. 진짜 너무합니다. 마치 이명박 정권에서 우리 서민들의 생활처럼 차기도 찹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승리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대전 충남 시도민 여러분, 이번에는 박지원이에게 빚을 갚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세상에 우리 민주당 87석 가지고 한나라당한테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을 국토해양위에서 본회의에서 협상을 통해서 이겼다고 하면은 이 박지원이가 세종시를 지켜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저를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역구가 저기 전라도 목포입니다. 광주 목포에서도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끌어가자 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원내대표로서 처음부터 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대전 충남 지역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충청권으로 와야지 왜 전라도로 대통령의 형님이 경상도로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투쟁을 해서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대전 충청권으로 유치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박지원이 한번 도와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원내대표 하면서 다 이겼는데 예산은 날치기를 당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한나라당처럼 날치기 좋아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쪽지를 넣습니다. 왜 넣느냐? 충청남도의 안희정 지사가 꼭 도청 예산 200억 내지 300억을 해달라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200억 확보해서 안희정 지사가 저한테 고맙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한번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원내대표를 하면서 민주당의 존재감과 또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최초로 우리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도 무려 4%포인트 앞선 35%의 지지도를 끌어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정권 교체를 이룩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저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 즉 정권 재창출을 한 경험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권력의 핵심에서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이 박지원이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 12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당에서 박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올립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제가 많은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자부를 합니다. 질서 있는 적법한 통합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더 커져가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정에서 반대하는 것도 민주주의지만은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더 큰 민주주의고, 이 박지원이가 앞장서서 막아줬기 때문에 과거 열린 우리 당처럼 분당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박지원이는 이번 통합에 공로가 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한미 FTA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찬성을 했습니다. 저는 숙명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모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노무현 FTA는 찬성, 이명박 FTA는 재협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반대의 입장을 취했지만은 저는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8년 11월 민주주의 2.0에 글을 남겼습니다. 세계적 금융위기가 있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 살아계셨으면 FTA를 반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김대중 대통령, 물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개성공단이 어떻게 조성됐습니까? 남북 화해협력, 경제협력의 상징입니다. 저는 2000년 6.15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의 특사로서 나중에 대북 송금 특검에 4년간 감옥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 문제는 경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평화가 유지되고 교류협력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개성공단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살아계셨으면 한미 FTA는 반대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박지원이도 절대 반대 폐기할 것을 여러분 앞에 주장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들의 사랑을 받는 낙곰수의 정봉주. 엊그제 제가 면회 갔다 왔습니다. 낙곰수 또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어째서 BBK 문제를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말하면은 펄펄 날아다니고 우리 민주당의 봉도사 정봉주가 말을 하면은 후속을 합니까? 이러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집권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통합되었다고 하면은 한 세력으로 당권이 집중되면은 안 됩니다. 저같이 뼛속까지 민주당이고 강원도지사와 서울시장을
비난을 받으면서도 당선시킨 이 박지원이도 필요합니다. 방금 연설하신 우리 시민사회 대표, Y운동으로 일생을 바친 이하경 후보 같은 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통합해서 반드시 총선과 정권 교체를 이루가자는 의미에서 우리 다 합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호 8번 박지원을 감사합니다. 한반도의 중심 대전에 왔습니다. 저희 고향이기도 한 충청도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다짐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청도는 이명박 집권 4년 동안 가장 핍박받은 곳입니다. 행정수도는 누더기가 되었고 과학도시는 형님의 입김에 의해서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했습니다. 참 나쁜 정권입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에게 충청인의 매서운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단 한 석도 줘서는 안 됩니다. 대전 충청이 반 한나라당의 요새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2012년 오늘 우리의 미래는 짙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모두는 멈출 수도 무너질 수도 없습니다. 방향 잃고 헤매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용기 있게 과감하게 새 길로 전진해야 합니다. 충절과 애국의 고장 대전 충청에서 앞장서 주십시오. 노동과 복지, 평화와 통일로 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어제 광주에서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세 분의 이름에만 기대는 족보정치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나 세 분의 이름만 대면 진보이고 민주당인 이런 정치 이제 마무리해야 합니다. 누구나 세 분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면 만사 형통되는 유은 정치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세 분의 품속에서 안겨 민주통합당의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저는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이 세 분이 가고자 했으나 가지 못한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 차별을 넘어서 지역주의와 양극화를 극복하고 1%의 세상이 아닌 99%의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자유롭게 만나고 대화하고 화해하는 길, 그래서 20년 이내에 조국을 통일하는 그 길을 가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 이인영에게는 물론 민주통합당을 향한 대전 충청인들의 명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잃어버린 야성을 회복하고 선명성과 투전성을 되찾아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정권교체 이루어내겠습니다. 2012년을 민주통합당의 이름으로 점령하겠습니다. 지지난해 2010년 10월 3일 전당대회였습니다. 저는 복지로 나아가서 진보로 가는 길을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와 진보가 대통합해서 2012년 올해의 대격전을 준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복지당이 되었고 진보적인 민주통합당으로 거듭났습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 노동, 그리고 민주당 밖에 있었던 친노 정치 세력까지 하나가 되어서 민주통합당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문성근, 이하경, 박용진,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김기식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용득 위원장과 한국노총의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정파 간의 알력과 갈등이 있어도 묵묵히 통합의 현장을 달렸고 문성근 선배가 통합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면 저는 통합의 심장이 되어서 오늘 마침내 민주통합당을 완성해내었습니다.
우리의 통합은 4월 11일 있을 총선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총선에서 이겨야지만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좌절과 분노, 시리에 젖어 있는 우리 서민과 중산층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희망 있는 미래를 안겨드리기 위한 우리들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전대미문의 대결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의 역사를 걸고 운명을 걸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걸고 20년 만에 치러내야 하는 대회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 같은 대회전의 앞에 평화도, 복지도, 그리고 환경도, 또 노동도, 평등도, 다시 민주주의와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변하고 있는 겁니다. 단언컨대 박근혜 대세의 한나라당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와 호흡하지 않는 그 어떤 대세도 허구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대세로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인물, 새로운 문화가 등장할 때 대나무가 쪼개지듯이 격파돼 나갔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길이고 그것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길이었음을 우리 민주통합당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대안입니다. 선봉에 젊은 정당, 젊은 대표의 깃발을 세워주십시오. 박근혜 위원장이 이끄는 한나라당의 맞은편에 젊은 정당, 젊은 대표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표의 대세론에 안방부터 들이치면서 뿌리부터, 기본부터, 시작부터 흔들어대겠습니다. 충청도 출신인 제가 민주통합당의 대표가 되면 이곳 충청도에서 박근혜 대세로는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제가 정권교체 깃발을 들고 폭풍처럼 진군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혁명적 공천계획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왜 민주당에는 또 민주통합당에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었는가? 왜 농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없었는가? FTA를 반대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노동자 농민 출신의 국회의원이 없었는가? 기득권을 지키려는 국회의원 숫자만 늘어난다고 우리 민중이 우리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연고 중심의 공천에서 가치 중심의 공천으로 확 바꾸겠습니다. FTA를 반대하는 사람, 검찰개혁에 분명한 사람, 재벌개혁에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부터 공천하겠습니다. 무엇이 되겠다는 사람보다 무엇을 하겠다는 사람을 공천하면서 공천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친DJ, 친노가 우리 공천의 기준이 아니라 친노동, 친서민, 친시민, 역사가 우리 공천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당의 정체성과 확연히 다른 분들,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분들, 죄송하지만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단지 인지도가 높다는 이유로,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이유로 3번, 4번씩 반복해서 공천되는 과거의 정치 이제 끝내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이 시대의 정신과 같이 호흡하는 분은 모시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결단해 주십시오.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시대의 정신과 호흡하지 못한다면 민주통합당의 문을 두드리지 마십시오. 참신하고 능력 있는 생각이 젊은 모든 시민들에게 과감히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통합을 넘어 더 많이, 더 크게 변화해야 한다고 호소드립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정녕 달라져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이 이전의 야당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정당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통합을 넘어 혁신으로 가는 우리들의 이유입니다.
본질은 사람부터, 리더부터 바뀌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 간판이 돼야 야당이 확 달라졌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당의 얼굴이 돼야 우리 당이 젊은 당, 새로운 당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 30대, 40대의 투표 동맹 70%가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했던 그 젊은 유권자들에게 누가 과연 당의 간판이 될 때 당이 달라졌다! 변화의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시대를 두루 아우르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 명실상부한 수권여당, 강력한 야당을 만들겠습니다. 분노하는 만큼 참여하라고 하고 열망하는 만큼 투표하라! 그 정답은 이인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충남 대전의 시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겉은 부드러우면서 안에는 뜨거운 열정을 숨기시면서 역사의 고비마다 자신을 희생해 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당당하고 자존심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그런 국민인들 이 신지를 저희들은 지난번 세종시 투쟁 때 보았습니다. 교활하게 장사꾼처럼 이익을 하나 주었다가 뺏었다가 하면서 여러분들의 원칙과 정신을 이명박 정권이 훼손하려 하였지만 여러분들은 견뎌내셨고 여러분들은 묵묵히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세종시를 지키는 대전시민 충남 도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과거에 부족했다는 민주당 또 어찌 보면 조금 교만했다는 열린우리당의 그런 경험 위에다가 시민사회에서 정의를 외친 분들 그리고 노동세력의 대표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그저 덩치나 불려서 표나 좀 얻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명박 씨 방식으로는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자기 멋대로 해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 때문에 우리는 새로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새로 탄생할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저는 세 가지 혁명을 해야 된다고 정치혁명을 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가치혁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정치민주화를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재벌 등 경제적인 강자들이 누리는 이 무한정의 특권과 반칙 더 이상 둘 수 없습니다. 자식들한테 콩나물까지 납품시키는 이 뻔뻔한 자들에게 더 이상 나라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라는 큰 가치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은 세대를 혁명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경험이 많으신 선배들 제대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러 가지로 실망하고 정치권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한 20대, 30대, 40대들에게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그들이 흥미를 느끼고 참여할 수 있게끔 당의 운영, 당의 대의구조, 그리고 당의 대표자 선출 과정에 이제 그들의 몫을 인정해야 될 겁니다. 세대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우리 당 지도부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동지들이여 이 부분을 꼭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정당혁명입니다. 하나 아까 여러 후보들이 이야기한 공천 과정이 이제 투명해지고 누구 줄을 섰다고 해서 공천 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 우리 동의했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우리 꼭 하나 이뤄냅시다. 그동안 저희 민주당이 사회정의를 이야기하고 뭔가 바꾸자고 이야기만 하면 항상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과 범보수 대적들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저 친구들은 전라도당이야. 저 친구들은 호남당이야. 항상 저희들 몰아붙였습니다. 이 더러운 자들, 이 흉악한 자들, 저는 이제 그들의 그 심정을 꿰뚫고 더러운 지역주의와 맞서기 위해서 대국을 가겠다고 여러분 앞에 약속드렸습니다. 저는 아울러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 우리 당의 다선 중진들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당신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멋진 자신의 비움과 멋진 희생입니다. 한나라당의 강세지역이라고 하는 서울 강남이 되었던 부산이 되었던 대구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이제 국민들이 그대들의 진정성과 그대들의 용기와 그대들의 미래에 대한 꿈을 보고 싶어합니다. 던지세요. 도전하세요. 이기세요. 저는 16년 전 자신의 모든 걸 던지고 부산으로 내려갔던 노무현만큼 그렇게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배짱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경기도 군포라는 지역에서 당의 공천을 받아 3번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벌써 저도 많은 때가 끼었고 정치할 때의 첫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금방 젖었고 또 게을러졌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신당을 만들었지만 많은 국민들이 신당이 무엇이 달라졌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50년 동안 박정희와 그 추종자들의 아성이었고 30년 동안 저희 민주당 세력이 단 한 번의 당선자도 못 낸 박근혜의 신화가 아직도 무언가 전설처럼 내려온 그 땅. 그래, 거기 가서 내 자신을 부딪혀서 깨워주면서 대한민국의 지역주의를 끝장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선배님들, 우리들은 아마 5.16 쿠데타를 한 박정희, 그 다음 국민들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우리는 그들이 지역주의를 썩 숨기면서 온갖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며 대한민국을 편갈라서 그들의 이익을 하는 것 다 지켜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나도 기회를 달라 정의를 요구하는 그 젊은이들이 지역주의로 포장된 그들의 더러운 흉계를 보고 참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선배님들에게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끝장내 주십시오. 박근혜 씨에게 이 자리에 요구합니다. 왜 BBK주의는 이명박 씨라고 이야기했던 박근혜 씨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고 BBK주의는 이명박이라고 이야기했던 정봉주는 감옥에 가야 합니까? 저를 비롯한 저희 당의 6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정봉주 석방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씨, 지금이라도 당신의 양심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정봉주 탄원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합시다. 또 하나 저는 박근혜 씨에게 요구합니다. 당신 아버님께서 당시의 젊은 언론인 김진태로부터 부산일보 뺏고 부일장학회 뺏었다고 그럽니다. 당시에 멀쩡한 대구의 민족주의자들이 만든 대구대학과 청구대학 뺏어서 영남대학교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대의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특권 내려놓고 다시 바닥으로부터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일어난다면 그대의 진심을 믿겠다. 박근혜여,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라 요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순단이라고 많이 놀림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 30년 전에 그 야생마 김부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3대 TK 정권에 걸쳐 3번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감 때문에 참아왔던 저희 분노를 터뜨리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강행 날치기 된 한미 FTA 지금 올라간 것은 폐기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하여 더 이상 세상의 부조리와 거짓을 양산해주는 검찰 권력 손보게 됐습니다. 검사장 직선제 만들겠습니다. 서민과 노동자들의 복지를 우선 가치로 하는 그런 정당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기회와 정의의 나라, 사람이 그래도 살면서 사람 대접을 갖고서 사는 나라,
그리고 아까 우리 양성조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50% 가까이가 희망이 없다고 하는 나라, 이거 고쳐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지 여러분, 저 김부겸이가 거기 가서 피를 흘리면서 그 기득권 세력, 한나라당 세력, 정치를 개떡같이 한 이명박 정권 심판을 제가 받아오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저와 힘을 합쳐 민주통합당을 이 역사에 자랑스럽고 희망 있는 당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부겸과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는 기호 1번입니다. 한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저도 좀 많이 떨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연설을 할 때는 항상 그 지역과의 연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전 지역하고는 좀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 독재 정권 때 저는 민주화운동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같이 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우리 남편 투옥됐습니다. 대전 교도소였습니다. 중촌동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전했죠? 예. 대전 교도소 중촌동에 저는 13년 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총 200번 정도 다녔습니다.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박정희 독재 정권 시대 때 저도 감옥에 갔습니다. 투옥되고 고문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민주화시켜야 된다는 일념으로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그러던 한명숙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두 대통령을 모시고 같이 국정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총리까지 했습니다. 많이 출세했죠? 예. 대전 충남은 민주정부 10년을 탄생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낸 지역입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 이길 때 39만 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얼마 이겼는지 아십니까? 40만 표 이겼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십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여기서 26만 표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이기게 해주신 장본이십니다. 바로 충청의 민심이 민주정부 10년을 탄생했고 바로 여러분이 계셔서 민주정부 10년은 존재했던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대전 충남은 모든 국민의 방향타였고 대전 시민 충남 도민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이 두 가지의 가치를 국정지표로 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방의 충청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참여정부입니다. 그 결과 세종시가 탄생했습니다. 저는 총리 시절에 행복도시 건설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제가 행복도시 기본기획안을 만들었고 개발기획안을 만들었을 때 제가 방망이를 치고 행복도시 만들어졌습니다. 세종시 이름 지은 것도 천마을을 기획한 것도 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 충남에 오면 가슴이 뜁니다.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추진을 의결로 첫 삽을 떴을 때 가슴 벅차고 그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의 꿈이 세종시의 꿈이 살아있는 혼이 살아있는 지역이 바로 대전 충남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가치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짓밟혔습니다. 세종시 원안을 폄훼해서 만신창이를 만들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라고 하면서 대전 충남 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대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대전 시민, 충남 도민들이 가장 앞장서서 지금 2012년에 총선 승리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전 충남의 발전을 가로막는 정권, 수도권 중심의 발전만 고집하는 지역 편향 정권을 여러분 손으로 반드시 교체해야 됩니다. 변방의 도시 충청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우는데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한명숙이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충청권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MB정부가 온갖 지연 작전을 썼습니다. 차질이 빚어졌죠. 이 사업은 충청도의 핵심 사업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관건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 도민의 염원을 담아서 제가 책임지고 최선의 작품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정치 검찰의 표적이 돼서 표적 수사를 받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너무나 괴롭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정치 검찰이 저에게 쏘아붙인 이 독화살은 한명숙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정부 전체를 겨냥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한명숙이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 민주 진영을 지켜야 된다는 위기감 때문에 저는 끝끝내 싸워서 버텨서 이겼습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는 단련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철의 여인으로 섰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섰습니다. 이명박 정권 4년 온 국민이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양극화는 극에 달했고 1%만 특권층에 1%만 혜택을 받고 99%의 서민들은 눈물에 젖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주머니에 월급은 얇아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등록금은 세계 2위입니다. 여러분, 청년 순환 시대가 왔습니다. 청년들이 절망입니다. 젊은이들의 절망은 나라의 절망입니다. 이런 세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난 4년 MB정권입니다. 당원 정지들과 함께 민주정부 10년 되찾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되찾고 싶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2009년 우리는 2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이, 특히 청년들이 정치적 각성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에 의해서 시민 주권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시민 주권들이, 국민들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낡은 정치를 교체하시오. 변화하시오. 그리고 제발 분열되지 말고 합치시오. 그리고 이겨주세요. 이겨서 우리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숨 좀 쉬고 사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외치고 있습니다. 내리막으로 떨어질 미끄럼틀만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 사다리를 모두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경제민주화 이론에서 양극화 없애야 됩니다. 국가이익이 실종된 한미 FTA 폐기하고 재협상해야 됩니다. 론수다 국정조사
농협 신경 분리 해결합시다. BBK 4대강 국정조사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꿈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공천권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한나라당 박근혜가 총선 승리하면 정권교체 없습니다. 막아냅시다. 박근혜 한나라당과 맞설 수 있는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저 한명숙과 함께 통합민주당이 충청에서 한나라당을 이기면 정권교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진정으로 국민이 이기는 시대를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저에게 마음을 반갑습니다. 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 주최한 당 측에서 이것 시설을 이용하는데 돈을 좀 덜 냈는 모양입니다. 아주 그냥 이 밑에 쪽은 추워서 아주 후보들은 동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9명 후보들 따뜻한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저에게도 우리 기자 여러분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제가요, 제 핸드폰에 저희 아내의 이름이 조형숙입니다. 우리 아내의 이름을 앞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면 내 사랑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거를 봐야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질 텐데 우리 아내가 제 핸드폰을 잘 안 열어봅니다. 그래서 그걸 내 사랑이라고 써놨는지도 모르는 모양이에요.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진보적 가치와 우리 민주통합당의 정권교체에 자신감을 보여드릴 자신이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안 가져주십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인사드립니다. 지난 1차 예비경선 통과를 한 돌풍의 주인공, 이변의 주인공 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엊그저께 끝난 미국 아이오와 코카스, 우리말로 그냥 당원 경선인데요. 거기에서 공화당의 대세론 롬니가 겨우 8표 차이로 센트럼 후보한테 겨우 이겼습니다. 이기긴 롬니가 이겼는데 사람들은 센트럼을 봅니다. 왜? 최약체로 분류되던 사람이 2등을 했으니까요. 8표 차이로 치고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공화당 경선에 돌풍이 불고 있고요. 모든 여론과 미 국민의 관심이 거기로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풍의 주역 박용진에게 박수와 관심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왜? 과연 저 사람이 피켓 하나 들어줄, 이 현장에서도 피켓 하나 들어줄 사람이 없는 그 취약한 조직력을 가지고 과연 6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 최강국의 현직 대통령 오바마가 재선 기자회견을 어떻게 했습니까? SNS,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재선 출마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민심을 누가 쥐느냐지, 누가 피켓을 더 많이 들고 있고 누가 개파와 조직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누가 민심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박용진과 함께 해주십시오. 여론조사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로 민주당이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66%에 달하고요. 새로운 정당이라고 보는 의견은 20% 초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당은 신당인데 원내 질서는 구당, 바로 이 원내 무기력한 대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박지원 의원께서 한미 FTA 폐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었던 한EU FTA 박지원 의원님께서 원내대표 맡고 계실 때 한나라당한테 합의해 주셨기 때문에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한테 얼마나 국민주당이 불신을 받고 외면받았습니까? 힘들었던 사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론스타 국정조사 감사원 조사 무기력하게 못해버렸고요. 또 국회의원 이익만 지키겠다고 하는 청목회 합의해서 통과시켜준 게 바로 통합민주당의
원내 지도부입니다.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민심을 버리고 가면 우리 민주통합당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인적쇄신 공천혁명을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민주통합당의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특정 지역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세워서 영남 물갈이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선 의원 불출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K 지역은 지금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발칵 뒤집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통합당은 어떻습니까? 앞서 여러분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신 것처럼 공천만 받으면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은 진보정당으로 진보적으로 강령과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변화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당의 지도부에 들어서면 특정 지역의 특정 정치인이 계속해서 공천을 받는 일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 내 기득권 지역이라고 불리는 고인지역, 특정 지역부터 과감하게 인적쇄신 공천혁명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있습니다. 완전 개방형 국민 경선제도는 사실은 우리 현역 의원들에게 기득권을 가진 분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한 이런 제도 보완해야 됩니다.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 그리고 공천 배심원 제도 확실하게 더 받아들여서 적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정책과 노선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시켜낼 새로운 인물, 새로운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인물들로 우리 민주통합당이 더 단단히 무장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이야기합니다. 그 정당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과 어떤 인연을 가졌는지가 우리 당에서 매우 중요한 공천 기준 그리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년 민주정부 시절 잘한 것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거 과도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돼서 지금도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의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시절, 여당 시절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법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봉화에 내려갔던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이 사실을 놓고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남긴 과제이고 짐이라고 표현을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계승하겠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혁신하고 넘어서겠습니다. 비판적 계승으로 노동존중의 복지국가를 나가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단순히 비판해서 선거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신뢰, 사랑을 듬뿍 받는 노동존중의 복지국가 민주통합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팔면서 노동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그런 정치인,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하면서 보편적 복지 제도를 위해서 부자 증세를 이야기할 자신이 없는 정치인은 민주통합당의 후보로 출마하지 말아주십시오. 새로운 정치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서 원내 단독 가반이 되게 되면 비정규직 악법 개정하는 것, 정리해고제도 폐지하는 것, 그리고 최저임금제도를 현실화해서 사회양극화를 극복해내는 이런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해서
부자 증세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3대 직접세를 증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당이 들어섰습니다. 민주통합당입니다. 그 민주통합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정당이 달라진 정당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6명의 선출직 지도부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리고 국정 경험, 다선의 경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6명의 최고위원자리 중에 진보적인 색깔, 정권교체의 자신감, 젊음의 역동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호 5번 박용진에게 한 표를 주십시오. 이 인터넷에 한 표를 박용진에게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추우시죠? 지금 여기서 보니까 자리가 반쯤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이왕 내친 김에 30분만 참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 도민 여러분, 기호 4번 정권교체의 4번 타자 이강래 인사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니뭐니 해도 4.11 총선 그리고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 것입니다. 아까 우리 한명수 후보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이곳 충청권에서 대전과 충남에서 승리한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그리고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정권교체 이 12월 대선에서도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역사는 지난 97년 대선 때부터 비롯됐고, 그리고 2002년 2007년도 똑같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97년 대통령 선거 DJP 연합에 의해서 정권교체 가능했고, 바로 불초조 이강래가 DJP 연합을 최초로 기획하고 실행해서 정권교체 길을 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당시에 저는 40대 중반의 젊은 사람이었지만 정권교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동안 살아온 길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정책이 다르더라도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영호남의 인구 차이를 넘고 지역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DJP 연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DJP 연합에서 정권교체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의 선거전략기획실장으로서 노무현 후보 저에게 바로 충청권에서 이겨야 대통령 선거 승리할 수 있을 텐데, 바로 97년에는 DJP 연합으로 건너뛰었지만 이번에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고민했고, 그 고민의 산물이 행정수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결과 2002년 대선에서도 충청권에 이겼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 가능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이번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권 교체 해내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충청권에서 이겨야, 그래야 새로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의 사령탑인 지도부 대표를 잘 뽑아낸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의해서 새로운 충남 대전에서의 승리, 새로운 정권 교체 이루어질 것을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이번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4.11 총선에서 이 지역선거에 승리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충청권 전체 의석 24석입니다. 대전 6석, 충남 10석, 충북 8석인데 충북은 이미 민주당이 석권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8석 중에서 한 석만 지금 현재 한나라당이고 이제 이영희 의원님마저 민주당에 오셨기 때문에 7석이 모두 다 우리 민주통합당 소속이고 또 지사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기 때문에 바로 충청북도는 자신 있습니다. 문제는 충남과 대전인데 이번 선거에서 최소한도 지금 16석 중에서 16석 모두를 다 이기면 좋겠지만 최소한도 저희는 절반 이상은 이겨야 그래야 이번 4.11 선거 승리할 수 있고 그 힘으로 12월 대통령 선거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충남 대전에서 절반 이상 승리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박수 소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권 교체 소망하신다면 충남 대전이 너무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역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최소한 이 지역에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야 그래야 가능합니다. 대단히 외람된 일이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선진당과 한나라당과 싸울 수밖에 없는데 선진당, 지역당의 한계 결코 벗어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이제 선진당 결국 붕괴 과정 속에 있고 천신만고 끝에 이번 총선까지 버틴다 해도 결국은 총선 이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지역에 근거를 둔 정당 어떻게 대선의 수권 정당으로서 기치를 들 수 있고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비대위 체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요란 법석을 떨고 있지만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동안 충청권 여러분들께서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참으로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데 바로 박근혜 대표 그때마다 피해 있었지만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 합심해서 이런 벽 뛰어넘어서 4월 11일 4.11 총선에서 이 지역 한나라당과 선진당 벽을 뛰어넘어서 과반수 이상 압도적인 승리해낸다는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당부드리면서 불초 이강래가 앞장서서 승리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하면서 뜨거운 성원과 호소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4.11 총선 새로운 정권 교체 효망하신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지도부 선출입니다. 이번에 뽑힐 지도부 통상적인 상황에서의 지도부가 결코 아닙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의 지도부 누가 하건 그게 그겁니다. 문제는 4.11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치러내야 할 선거 사령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선거를 제대로 치러낼 그런 선거 전략과 선거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과연 누가 앞장서는 것이 이번 4.11 선거 승리를 이끌어내고 정권 교체 가능할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계파를 초월해서 철저하게 능력 본위로 인물 본위로 판단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바로 큰 선거 치러본 경험, 큰 선거 이겨본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지도부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말단 당뇨로 시작을 해서 정권교체 길을 열어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고, 또 그리고 파란만장 속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원내대표까지 한, 자력으로 원내대표까지 한 그 저력과 그 경험으로 이번 4.11 총선 돌파해낼 것이고, 그리고 바로 12월 19일 새로운 정권교체에 자신있게 해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호 4번 정권교체 4번 타자 이강래에게 뜨거운 성원 다시 한번 호소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KTX를 타고 이곳 대전까지 오면서 몇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선거인단을 모집하는데 대전 충청 지역의 열기는 어떠냐고 질문드렸습니다. 대단합니다. 라고 즉시 답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대전 충청 지역에 지원 유세를 오면 보통 충청도 분들이 알겠시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속내를 잘 내비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대단하다는 답변이 제게는 굉장히 좀 놀랍게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이제 맞겠시요? 맞습니까? 네. 화들이 많이 나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가슴에 멍이 많이 드셨다는 거죠. 세종시 문제로 그랬고, 과학벨트 문제로 그랬고, 뭐 해주는 척 하더니 다 걷어가 버렸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제가 보기에는요, 그 두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의 해체. 저는 그것이 이 대전을 비롯한 대덕단지, 과학기술도시에 커다란 타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겹쳐지면서 저는 대전 충청도민의 민주통합당에 대한 바람, 이것이 굉장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전과 충청도 3.1 독립운동 유관순 열사의 고향, 김자진 장군의 고향, 윤봉길 의사의 고향입니다. 이 대전 충청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충절을 향한, 정의로움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기가 불타고 있음을 제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갈수록 악화가 돼서 국가 발전의 동력이 심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세종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요, 또 대전 충청도민들의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MB 정권 들어서 이 꿈과 희망은 반토막, 네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4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충청도에 와서 표를 달라고 외치던 이명박 대통령, 지난 4년 동안 대전 충청을 위해서 해준 것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4년 동안 MB정부에 국민은 없었습니다. 1%의 특권층만 있었습니다. 그저 예산이나 날치기해서 형님 배 불리고 4대강 사업 해서 건설회사 배 불리고 요즘 형님 주변 사람들 대부분 돈 세탁 하느라고 정신 없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민주통합당에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선거인단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9명의 후보들에게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질문해 주시는 거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유권자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당대표를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은 적당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방점을 찍어주시는 유권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BBK, 정봉주 봉도사의 감옥행으로 BBK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남다르게 봉도사에게 애정이 있는 것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2007년 6월 제가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BBK 이슈를 전면화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그 이슈에 공감하고 대선 후보 이명박에 대한 BBK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씀들은 하셨지만 다 뒤에서 도와주겠다고 하셨지 앞에 전면에 나서겠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어느 날 본인이 하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봉주 의원이 전면에 나서면서 우리 BBK 3총사, 4총사, 5총사가 있습니다. 김현미, 박영선, 정봉주, 이석현, 서해석 이 5명이 그때부터 좀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 5명 중에는 정봉주 의원 이외에도 실형을 받은 김현미 의원이 있고 6개월 동안 검찰 수사와 내사를 받다가 저를 비롯해서 다른 의원들이 남편이 직장을 잃고 한국을 떠나야 했고 가족과 흩어져야 했고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봉주 의원이 감옥에 가던 날 가슴이 파르르 떨리면서 저 혼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BBK는 이명박 정부의 첫 단추를 잘못 꿰인 사건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서 이명박 정부의 모든 것이 뒤틀렸습니다. 검찰을 양산했고 공정한 사회를 말로만 부르짖었습니다. 그들만의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지만 마치 정봉주는 감옥에 가고 그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BBK 비상대책을 세우는 그러한 위원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 기자 시절부터 기사 쓰고 외치던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에 대한 특혜, 이대로 놔둬선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이 말라 죽겠구나. 제가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금산분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춤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소리 높여서 토론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 저를 불러서 점심 먹자고 하시더니 그래, 박영선 의원 얘기가 맞았던 것 같아. 내가 그때 조금 귀를 닫지 않았나 싶다. 사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과 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MB 정권 들어서 금산분리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날치기 되면서
금산분리의 한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또 하나 다리, 공정거래법. 그거 제가 법사위에서 붙들고 지금까지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총선 과반 승리, 압승, 그리고 정권 되찾아와서 이 금산분리 원칙을 다시 만들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리더는 이처럼 1%의 권력에 맞서서 99%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력이 우리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기호 6번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리더 박영선이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입니다. 근데 여기 후보분들은 한 일주일 전에 시작하셨는데요. 저는 야권 통합운동을 시작한 게 1년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힘있게 얘기 드리지 못하는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야권 통합 그리고 지역 통합 또 남북 통합의 기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대전 대한민국의 중심이죠. 저도 국민의 명령 활동하면서 전국 모임을 할 때는 늘 이 지역에서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 행정수도가 오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헌재에서 경국대전을 들먹이는데 참 경악했습니다. MB께서 존경하는 각각께서 또 공약했다가 뒤집는 거 보면서 또 경악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자꾸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2002년에 노무현 후보 돕고 나서 국민께 드린 약속대로 저 본업인 배우로 돌아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MB 이명박 대통령 1년 지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세상 떠나시는 거 보면서 경악도 경악이지만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국가란 뭐냐? 권력이란 뭐며 또 인간은 어떻게 돼 있는 걸까? 그걸 전부 수렴하는 정치는 또 어때야 될까? 한 1년여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야권 대통합운동을 제안드렸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치 질서를 완벽하게 재편해야 된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충실한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시민혁명을 하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민주통합당이 출범했습니다. 정말 민주당 동지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의 강령은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1% 부자가 아니라 99%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선언했습니다. 복지국가 건설, 남북평화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앞에 두 가지는 그동안 있었던 민주진보 진영의 정당 중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정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당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번 지도부 선거에서 70% 시민 참여 경선이 신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도되지만 저는 관심 없습니다. 핵심은 금년 4월 총선의 공천 방식입니다. 100% 시민 참여 경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합의하고 국민 앞에 공표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시민의 몫입니다. 이제 제도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이 제도는 작동될 것이고 참여 안 해 주신다면 민주화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 첫 번째로 강령을 지키는 지도부, 오락가락하지 않고 흐지부지하지 않고
야당 본색을 정확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끗하고 공정한 공천혁명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저는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입각한 적도 없고 출마한 적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파에도 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과거 때문에 야권 대통합운동을 시작하기도 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눈치 볼 이유 없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성공한 것은 한국 사회 지연 학연과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서 선수를 선발한 결과였습니다. 깨끗하게 박지성을 선발하듯이 깨끗한 공천을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 정당 구조에 인터넷과 SNS를 탑재해서 광범위한 무당파층, 특히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즐거운 정당을 만들어내는 일, 이 안 자체를 저희 국민의 명령에서 창안했고 제안드렸습니다. 이것을 노동계와 민주당이 받아들임으로 해서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저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고민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정당 구조를 개편해 내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한국 사회에서 모일 수 있는 모든 정치 세력이 모인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온전히 참여했고 정당권 바깥의 정치 세력인 김두관 지사와 지방분권연대, 그리고 정치와 한 발 떨어져 있었던 문재인 이사장과 참여정부 활동 세력, 그리고 그동안 정치를 주로 비판해왔던 시민사회 세력과 박원순 시장, 그리고 우리 개미시민 국민의 명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노총까지 합류함으로써 우리 야당사의 가장 폭넓은 세력이 모인 정당입니다. 이제 명실공히 전국 정당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당 민주화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의구심을 풀지 못하고 계십니다. 60%는 립스틱 짙게 발랐나? 민주당이 화장하고 나온 줄 압니다. 단 20%만이 시민사회단체 노동계가 합세한 새로운 정당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최선의 방법은 지도부를 완벽하게 새롭게 꾸미는 일입니다. 지도부 면면을 보면서 유권자들께서, 국민들께서 뭐야 이거 완전히 바뀌었네, 실감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완벽한 민주정당이 됐다는 것을 깨닫고 4월 총선에 시민참여 경선에 적폭풍적으로 참여해야만이 우리는 공천혁명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4월에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합니다. 2000년 4.13 총선 때 노무현 의원이 100% 당선 가능한 종로구를 버리고 지역구도에 도전했던 그 지역구입니다. 문재인 이사장 그리고 김정길 전 장관과 함께 반드시 이번에는 지역구도를 극복해내겠습니다. 저는 늘 꿈을 꿉니다. 부산 경남 울산에서 10석, 15석 확보해서 안정적 다수당을 이루고 6월에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국정조사권과 특검을 도입해서 이명박 정권의 적폐를 완벽히 갈아엎는 꿈입니다. 4대강과 BBK, 내곡동 땅, 그리고 특별히 선관위 테러 사건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것은 헌법기관에 대한 테러 행위입니다. 대통령 선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밝혀진다면 우리는 임기가 단 하루가 남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빠르게 발전하는데 제 온몸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정상회담을 했던 두 대통령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그 뜻을 이어받아서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즉시 민주통합당 방북단을 구성해서 북쪽을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원컨대 다음 민주정부 5년 동안에 남북 국가연합까지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있게 논의하고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온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